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료를 띄워놓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자료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요. 이때까지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절단되고 마비되고 사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알려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다른 케이스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 교통사고가 났고요. 머리를 다침으로 인해서 인지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 당시에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인지장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에 이 신체감정을 넣은 겁니다. 물론 소송이 진행됐고요. 오늘은 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서를 바탕으로 만약에 인지장애가 발생했다, 머리가 외상성 치매가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는 과연 보상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과연 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감정사항은요, 정신장애에 대해서 감정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자각증상과 타각증상의 유무, 그리고 그 내용과 정도에 대해서는 자각증상에서는 인지기능의 저하, 충동조절 어려움, 불면, 사고에 대한 재경험, 우울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각증상에서는 타각증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전체 지능이 IQ 지수가 57로 지적장애 수준이 됐고요. 그리고 관리지능 EFQ 지수가 48 정도, 그리고 우리가 MQ 지수 51 정도 장애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각종 검사 결과 지능 지수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우리가 평가해야 될 항목,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지능 지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뇌에 이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꾸준히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소송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체감정에서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과 감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감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에서만 마비로 인해서 노동력 상실이 100% 나왔고, 그리고 개원인이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감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신과에 대한 감정을 안 하면요, 정신과 부분에 대해서 향후 치료비 부분이 얼마가 나올지 그 부분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정이 안 되고 판결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과 감정을 넣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신과 감정은요, 입원을 한 1주에서 길면 2주 정도 하는데요. 요즘은 2주까지는 안 해요. 한 1주 정도로 끝나는데, 치료비가, 입원비가 자보수가로에서 한 400만 원 정도가 발생해요. 물론 나중에 이거는 소송이 끝나고 나면은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 원 정도의 감정비가 발생한다. 그거는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감정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실익이 있을 경우 이렇게 감정 신청을 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30대 중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치료비, 다른 과의 치료비 말고 이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의 향후 치료비가 얼마 정도 나왔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서 약 4년 정도의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앞으로 정신과 치료가 4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4년에 대해서 치료비가 얼마가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감정 결과를 보면요, 4년 동안 치료비는 약 1,090만 원 정도 된다. 자, 구체적인 걸 보면요, 접수비, 외래, 의약품 조제료, 그리고 약값, 그리고 지지정신치료비, 그리고 임상심리검사, 성인종합평가검사죠. 이게 회당 보통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탈 했을 때 매월 치료비가 48개월 동안 플러스 검사 비용을 했을 때 약 1,090만 원 정도가 나온다 라고 해서 향후 치료비가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향후 치료비가 판단됐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가 판단돼야 되겠습니까? 자, 장애율이 판단돼야 되겠죠. 이렇게 인지 저하가 생겼고 지적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의 노동 능력 상실, 즉 장애율은 얼마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장애율 평가 부분을 보면요, 자, 저희가 이 신체 감정을 할 때 의사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요, 노동 능력의 감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따라서도 평가를 해주고,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달라라고 하면은 의사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답변을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 6판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 100%에 해당한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인지저하가 발생이 됐고 지적 능력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을 100% 못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애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가 얼마냐, 한시장애냐, 영구장애냐 이거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겠죠. 장애가 남게 되는 기간은 의사 답변은 영구적이다 라고 이렇게 감정이 답변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향후 치료비, 두 번째 노동능력 상실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간병인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지적 장애가 발생했는데 가만히 놔두면, 환자 혼자 가만히 방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아니면 본인 신체에 해를 끼친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간병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도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고 잡고 다녀야 되고 위험한 행동에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계속 개호가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애율은 100%이기 때문에 과연 개호인은 얼마나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감정 전후를 통해서 피감정인에게 개호인이 과거에 필요했을지, 왜냐, 입원 기간 동안 개호인이 필요했는지, 그러니까 소송 들어가기 전에도 개호인이 필요했는지 안 필요했는지에서 간병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개호인이 필요했는지를 물어보고요. 또는 장래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호가 필요하다면 그 의학적 판단 근거는 뭐냐 라고 이것까지 물어봐야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그 부분은 인정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박할 수 있게끔 최소한 이 정도는 의사의 감정인에게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정인이 어떻게 판단했냐. 자, 일생생활 기능에서 식사, 화장실 사용, 옷 입기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저하가 있다. 그리고 이 피감정인은 수시개호에 해당된다. 자, 수시개호. 항시개호면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수시개호면 일반 성인 남녀 1인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개호 기간은 영구적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보통 그렇게 이제 한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하루에 보통 우리가 일하는 노동 시간이 일 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8시간 기준의 개호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 근로자 임금이 306만 원 정도가 되죠. 근데 일용 근로자 임금은 22일을 일하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간병인은 22일이 아니라 매일 주말에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용 근로자 임금에 8일분을 더 더해서 30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달 간병비가요 420만 원에서 43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달 430만 원씩 살아있을 동안 영구적으로 간병비가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감정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향후 치료비, 두 번째 노동력 상실률, 세 번째 간병인이 얼마나 필요하냐.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다쳤어요. 다치면은 건강한 사람보다 의학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여명이 예를 들어서 80세까지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치게 되고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80세보다는 못 산다. 여명이 단축될 거다. 라는 이 여명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평가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을 잠시 같이 보시면요. 위 후유증이 피감정인의 평균 수명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있다면 예상되는 여명 단축 기간은 얼마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30세 두부 환자 여명 비율은 일반인의 81.5% 정도다. 만약에 일반인이 앞으로 5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40년 정도밖에 못 산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피감정인의 기대 여명은 약 39.8년이다. 일반인이 이 나이대 34세 이 나이대는 48.8년이 여명 기간이기 때문에 그의 81.5%인 39.8년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아까 간병인이 하루에 8시간 필요하다고 했죠. 제가 한 달에 4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430만 원이 1년이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5천만 원이 앞으로 39년 동안 필요하다. 약 40년 동안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간병인 비용만 앞으로 2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감정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감정인은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제가 저희 상담하는 분들을, 상담 우리 의뢰인들한테는 이런 정신기호라든지, 그리고 여명 단축 비율, 이 부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항상 감정인들이 쓰는 책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상담할 때도 그 책자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책자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감정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다. 그렇게 상담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감정인도요, 정신의학과 영역에서 안에서 이제 현재 상태에 대한 감정 결과를 한 거고, 본 감정서는 기본적으로 이 책자를 참고한다라고 이렇게 감정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자가 뭔지 잠시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 책자거든요.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여기에 보시면은 쭉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가 있고요. 보면은 여기에 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차 중에 두부 외상의 후유증의 치료기간과 향후 치료라고 해서 두부 외상을 입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냐, 배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장애 평가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척추 손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신 마비라든지 척추 손상으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 그리고 뭐 부전 마비 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배상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 정도에 판단해서요, 신체 장애율, 그리고 능력 장애율, 그리고 신체 장애와 연령 간의 관계, 그리고 신체 장애의 지속 기간, 그리고 뭐 그에 따른 법원 판례 정리,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개호인은 어떻게 감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 장애별로 개호비의 산정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두부 외상의 후유 장애와 여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부 외상이 아닌 척수 장애인의, 그러니까 척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의 여명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인들도 이 책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약간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많이 다친 분들, 간병인이 필요한 분들, 그분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로 인해서 지적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적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으로 이제 감정을 해야 되고, 산정을 하고, 개호인은 어떻게, 간병인 비용은 추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요, 조금 어려운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 촬영으로 모든 부분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만약에 30분 동안 계속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하면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금액을 하나하나 산정해가면서, 그리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감정을 질문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감정 결과가 예상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두부 외상 환자분들, 몸에 마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적장애가 발생했다라는 분들은요, 제가 환자를 일일이 다 봐요. 다 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마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직접 환자를 보고 나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요,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삼각형 표시 클릭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그리고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상담할 수 있게끔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사무실로 바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이 영상 보고 상담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 바꿔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경우 제가 환자분을 직접 보고, 피해자분들을 직접 보고 상담을 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지방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락을 주시고 절대 보험사한테 피해 안 보고 그냥 무작정 합의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또 다른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